안면 거상을 할 때 목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면 거상을 할 때 이제 목주름 수술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수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주름을 수술할 때 여기에 칠면조처럼 늘어진 목주름이 있을 때 이 중앙에서 절개를 해서 그 안에 늘어진 근육을 묶어주고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귀 앞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박리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있는 활경근이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활경근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잘라서 그 활경근을 박리한 다음에 다시 당겨서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해줘서 전체적으로 목에서 근육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피부를 당겨주는 그런 수술로서 목에 그 수술 주름이라든가 또는 늘어진 살을 이렇게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여기를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째고 해서 여기를 교정하면서 근육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목의 피부를 당겨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 중심으로 하는 수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내용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목에서 나타나는 좀 그 피부 유착 때문에 이 중심 부위가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하고 그 기도 부분하고 이렇게 유착 현상이 오게 되면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이렇게 삼킬 때 여기에 있는 피부가 같이 당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든가 또는 기도에 뭐 병원에 계시면서 여기다가 호흡관을 했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침을 삼키면은 여기에 피부가 같이 당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보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걸 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모습으로 또 다른 게 보이거나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 앞에서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절개를 해서 목을 펴는데,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저는 목 수술을 했던 안면 거상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목 수술을 했던 환자들 분들께서 대부분이 다 만족하시고, 특별히 목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런 것은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목에 주름을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 이 부분에서 새로 주름들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수술 방법으로 이게 목의 중심을 이렇게 목의 중심에서 이렇게 옆으로 찐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묶어준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절개를 할 때, 이제 거상을 할 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길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 절개 구멍창을 통해서, 이게 지금 활경근이라고 하는 플라티스마 근육, 활경근, 여러분들이 목에다가 힘을 꽉 주면 부채살처럼 쫙 펴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인데, 그런 근육을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이거를 박리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목의 근육은 대부분이 위에 있는 스마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스마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목 근육 스마스 이코르 목 근육 할 정도로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 가운데에서 절개를 하지 않고 이 귀 밑에서 이렇게 절개창을 통해서 여기 이 근육을 통해 이 형광색 라인처럼 박리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근육을 박리해서 들어 올려서 당겨서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꼬매주고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러면 왜 이 방법을 안 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수술을 할 때 되게 여기를 이제 되게 여기를 절개를 이쪽으로 절개하고 요리 이렇게 박리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수술해서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유착이 와요. 유착이 오면 나중에 목 밑에가 안에 그 완전히 그 꺼지듯이 그 흉자국 생겨서 흉자국은 아니지만 그 완전히 들어붙듯이 여기가 완전히 꺼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침을 삼킬 때 원래 피부하고 가운데 기도하고는 약간 그 루즈한 그런 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삼킬 때 바깥에 피부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침을 삼키면요, 여기가 유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까지, 이 아래 부분까지, 전체, 이 아래 부분까지 전체가 막 침을 꼴딱 삼키면 이쪽으로 막 당겼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요 앞에 절개를 해서 여기에 주름을 펴려고는 안 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분이 유착이 오게 되면 완전히 딱 달아붙게 되면 좀 보기도 안 좋고, 두 번째로 이 기도 있는 쪽에 가서 이 살들이 피부가 유착이 오니까 침을 삼키면은 여기 살들이 같이 막 당겨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쪽으로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활경근을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쪽을 박리해서 당겨서 잘라내고 다시 봉합해 주는 걸로 저는 이 목을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목의 근육 효과가 아주 당겨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데는 좀 변한 것 같은데 목은 전혀 효과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얼굴은 거상을 했는데, 거상 수술을 했는데 턱에서는, 목에서는 그냥 실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엘라스틱 고무로 해가지고 당겼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얼굴을 수술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수술로 다 완성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목은 뭐 또 실로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목을 당겨서 펴주는 것이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박리를 해도 여기 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절개선 이쪽으로 절개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쇄골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쇄골인데, 이 쇄골에서 손가락 한 매듭 반 정도 여기 내벌까지 박리하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깊이 박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부터 전체를 앞에 기도만 빼놓고 전체를 박리를 해요. 하고 여기서는 또 근육을 따로 박리를 해서 당겨요. 그러니까 효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목에 생기는 뭐 가운데 생기는 뭐 세로 주름, 즉 칠면조 턱살 같이 그런 주름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끔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는 당기지는 않아요. 되게 이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 살을 저는 위로 당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그리는 이 형광색의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목에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탄탄히 당겨주냐 드리냐, 수술 중에 환자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 좀 누르지 마라. 이렇게 목을 너무 그냥 숨 쉬는 게 불편하다 할 정도로 여기 속 안에 있는 근육을 팽팽히 당겨서 묶어주고요. 그 다음 피부를 그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는 이제 이런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얼굴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피부를 당길 때 위로 당기는 힘이 70이다. 이렇게 위로 당기는
위로 당기는 힘이 70이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윗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되게 이 정도에 있는 피부를요, 이 정도에다가 묶어줄 정도로 많이 당깁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70이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윗방향이 70이다. 그렇다면 측면 방향, 이렇게 지금 검정색 방향 있잖아요. 이 측면 방향으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당겨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70 당겨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서 흉이 적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막 당기면 여기가 나중에 벌어지는 힘 때문에 흉이 잘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술해놓은 분인데 여기는 좀 젊으신 분이에요. 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면 물론 턱의 전반적인 모습도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 고울의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됐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데 물론 이런 잔주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당기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70이다. 그러면 측면 방향으로는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는 것도 한 70 정도 당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턱선도 엄청나게 슬림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수술을 받으실 때 물론 뭐 목만 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수술을 할 때 이 목에서 시작하면 저 이마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요 도배지를 깔아서 벽지를 바른다고 할 때 벽지 바르다가 중간에서 그만둬 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간에서 바른 게 아니라 쭉쭉 위에까지 쭉쭉 펴서 바르다가 마지막 끝털이 가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서 끊는다든가 또 뭐 중간에서 일부 이쪽 측면만 여기 나는 여기 팔자를 하기 위해서 이쪽만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길 때 여기만 쳐다봐서 그래요. 당기면 반대측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지를 펴다가 덜 편 것처럼 이쪽에는 쭈글쭈글 해갖고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수술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쭉 펴듯이 쫙쫙 당겨서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턱선이 갸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처지면 결국은 커지는 이유가 뼈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얼굴이 처지면 얼굴이 커졌다고 그러죠. 그거는 뼈가 커진 게 아니라 얼굴살이 내려와서 이런 데가 밀려서 막 뭉치니까 그렇다. 또 목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니까 목도 두툼해진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냐, 이 목선도 훨씬 가름해지고 길어 보이고 이 턱선도 훨씬 더 가름해 보고 길어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 윗부분도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또 이제 다른 분도 이렇게 봐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런 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깊은 주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위치도 옛날에는 조금 밑에가 있었는데 여기 요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요 정도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힘있게 당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안면 거상에서는요 목을 잘라놓고 그다음에 턱선이 갸름하면 이거는 안면 거상이 전체적으로 성공한 수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목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면 거상은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간단하고 수월하게 뭐 짧은 뭐 2-3시간 해갖고는 절대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 층을 올바르게 이렇게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층을 굉장히 깊게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굴을 당기고 이러려면 시간과 노력과 공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은 수술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찔끔찔끔하는 수술은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 자연스럽게 노화가 오는 것이 낫다. 괜히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자꾸 상대가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추한 얼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